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또 뉴페이스가 나오셨죠. 네, 이따가 또 어떤 분인지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고요. 다들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조금 여유로워져서 신혼집 꾸미기 인테리어에 지금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기혼자 류찬우 씨. 품절남이네요. 네, 품절남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근황 꾸준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뭐 한 게 집안에서 이런 네. 거 하는 거 말고 따로 뭐 한 건 없어요? 네, 뭐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뭐 꽃구경 가고 싶고 이런데 멀리는 못 나가고 그냥 동네에서 공원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름 까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일단 오늘 또 듣기 전에 그 구독하고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달타령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이거 귀로 안 들으니까 사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들리는 줄 알았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다음 달이면은 이제 5월이면 5.18이 또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뭐 생방송이나 뭐 이런 걸 좀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관련된 일 좀 했습니다. 저는. 네, 뭐 이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또 이런 귀한 분을 귀하신 분. 이제 드디어 모시게 되네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전용기 당선자도 훌륭하지만 우리 두경서님 이제 어떤 분인지 이따가 아시게 될 텐데 이분의 역할이 정말 빛났다 생각합니다. 네. 네, 한번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는 두경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되게 이분으로 치자면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 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이분을 처음에 알게 된 게 저 그 청년 정책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 뭐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청년들끼리 모여서 정책으로 직접 대안까지 이렇게 만들어보는 지금은 좀 돌아가셨는데 이민화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진짜 거기서 엘리트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제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 대안을 이렇게 잘 못 찾아서 많이 혼났는데 우리 그 두경서 님이 그런 대안을 되게 잘 찾고 특히나 정리 되게 잘하시고 또 뭐 정리하면 우리 류찬호 님도 되게 잘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두경서 님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브레인이다. 딱 그때 눈여겨보고 친해져야겠다. 재밌었던 일화 중에는 저 같은 조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유튜브 흑역사를 찾아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를 제 PPT 발표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BGM도 되게 상그러운 그런 네, 당시에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저도 이렇게 눈여겨봤던 분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또 전국 그 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그 전용기 이번에 네. 당선자님이시고 그 최근에 또 저희 방송에 나왔었죠 청국장에. 그리고 이제 수석 부위원장님이신데 되게 머리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게 당시에 진짜 정리를 되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대안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좀 어때요? 이 정도면 됐나요? 얼굴 나 부끄러워서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칭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되게 정말 잘하셨는데 그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어떤 걸 주로 하세요? 일단 대학생위원회 활동에서 저희가 하는 것들을 다 같이 일단 진행하는 부분에서 다 끼고 있죠. 빠지는 거 없이 다 끼고 있고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일단 위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이제 좀 밖으로 더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입장이면 네. 저는 이제 수석 부위원장이니까 안에서 좀 더 챙기는 약간 일을 그 원내대표 같은 느낌. 아니요. 엄마. 그 쉽게 말하자면 이 용기가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실무는 여기서 다 하는 네. 거니까 용기는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고. 나 이거 다 말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되게 어깨가 무거우신 분이에요. 진짜.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전용기 이번에 그 당선인님하고 되게 거의 요즘 24시간 거의 붙어 있지 않으셨나요? 계속. 네, 일단 저희가 정말 열심히 나름 준비해서 뭐 사실 사람들의 지지를 되게 청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후보로 일단 올렸고 이제 후보 올리고 났으니까 기왕이면 당선돼야 되니 더 전력적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죠. 도와드려야 됐으니까 다행인데 안 됐으면은 좀 슬프지 않을까. 네.
까딱까딱했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네. 그래서 새벽까지 오늘도 그 아까 뵙고 촬영 잠깐 하고 왔는데 거의 새벽까지 눈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또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두경서님의 또 브레인이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우리 전용기 당선자도 되게 훌륭한 친구지만 이런 멋진 친구가 또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좀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번 해서 우리 두경서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저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좀 이것저것 그 지금 국정원에서 최근에 그 세월호 2자 이 동영상을 네. 1배에 퍼뜨렸다 그래서 1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다음 주에 좀 풀어가는 걸로 하고 네네. 오늘은 이 전용기 당선자를 만든 우리 이걸 이렇게 두경서 빠져나가시네요. 두경서 우리 그 브레인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가 뭐냐면 이렇게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갈 때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우리 그 두경서 그 전국 그 대학생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되게 직함이 좀 긴데 이 말고도 학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게 이 사람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괜히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스펙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아유 제 입으로 제가 팩트 나열만. 네. 일단 저는 그 울산에 지금 위치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학부를 지금 마쳤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산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서 지금 이제 수업 듣고 있는데 1학기 좀 망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진짜 이게 말이 이렇게 쉽지 이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 전용기 당선자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생위원회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되게 단어나 이런 게 되게 고급스럽고 오. 머리에 진짜 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나는 좀 아, 자꾸 저러기 싫어. 지금 날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를 너무 띄우시는데 이제 정말 좋게 포장해 주셨는데 나쁘게 말하면 제 여자친구는 저한테 이 말하기를 나이 든 것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뜬금없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이거 정말 다르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죠? 막 이래서 내 이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뭔가 기성세대 분들 같은. 그런 것보다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어릴 때 좀 동양 관련된 서적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의도해서 읽은 것보다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이상한 표현들이 입에 붙어. 예를 들어 확실한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네. 이건 네 가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섞여서 하고 있는데 요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좀 많이 썼어서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할아버지 같다. 명실상부한. 네.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 공부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막 살다 보니까 제가 일단 이해할 수 있게끔 저도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경서 이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분은 되게 기가 죽는 거예요.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아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 본인은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사실 제도권 정치에서 제가 뭔가를 할 계획은 크게 없어요. 선출직에 나가서 선거를 뛰고 싶은 마음은 되게 없더라고요. 뛰는 사람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뛰는 사람이라 하면 네, 전용기 당선자 포함해서 많은 분들 이제 선거 나가가지고 하시는 분들 봤는데 이건 할 게 못 된다. 네, 네. 뭔가 그럼 계속 이렇게 전략 짜고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나중에 어떤 그 목표를 갖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생활 저변에서 정치적인 활동들, 공공연하게 참여하는 활동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더 하고 싶은 편이고요. 이제 전략 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이 정도면 됐다. 전용기를 만들었으니 됐다. 요즘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청년 정책학교도 하시고 뭐 대학생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로스쿨 그런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좀 요즘 그 생각하는 뭔가 청년들의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좀 꼭 본인이 직접 뛰진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좀 주 고민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 전공이 도시건설공학이라 해서 도시계획이랑 도시공학 쪽을 배우는 과학 전공인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 청년 문제 중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거 문제죠.
일단 사람이 발 딛고 땅에 살아가는 이상 저희가 네. 집은 먹고 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집을 구하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말 엄청 오랜 기간 예를 들어 한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서울에 있는 뭐 타워팰리스 이런 거는 꿈도 못 준다, 못 아. 준다 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집값이 너무 뛰었죠. 근데 다행인 건 아직까지 서울 집값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연착륙. 뭐 다른 일본의 도쿄나 홍콩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끔 좀 음. 선제적으로 막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얘기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전에 대통령 개헌에서 미루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것 중에 토지 공개념이 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잡아가서 제도적으로도 또 사람들이 일단 집은 살고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가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요. 맞아.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걸 딱 집으시네요, 좀. 예, 딱 그 부분만 앞에 어. 좋은 얘기 담아놨는데 뒷부분에 그 단어 지적을 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또 가네요. 아니 그 제가 보내려고 한 건 아닌데 공격적이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방금 말씀 주신 그 토지 네. 공개념이 이 총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막 토지 국유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막 사회주의 심지어는 막 더 나가서 이 진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두경선님 같은 분들이 계속 좀 알기 쉽게 그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진실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이제 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네. 네. 맞아요. 또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편하게. 저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법에 대한 쪽에 관심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뭐 법에 대한 진입장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게 고민하시고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법조의 계로 들어가려고 대학원을 들어가기도 했지만 법에 원래 관심이 있던 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이제 상대 정확히 어떻게 난 거냐면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친구 데리고 캠핑 가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 네. 이걸 진행하는 어떤 좀 큰 기관들, 큰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이제 같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당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의 인솔에서는 안전장비 착용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어서 또 준비가 충분히 돼 있던 것도 아니었어서 그 안전장비 안 하고 들어갔었고 그렇게 안전장비 없이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서 충돌이 생겼을 때 그쪽에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당연히 그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나고 나서 네네.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님이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금 세게 나가고 싶었겠죠. 왜냐면 이게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보상을 받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담이죠. 법은 돈 많은 자의 편이라고 네. 소송이 길어지면은 비용을 계속 내고 버틸 수 있는 네. 사람이 체력전이거든요. 근데 네. 뭐 저희 집은 이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법적 공방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이 없었고 그쪽은 그게 되니까 유리했죠.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많이 느꼈어요. 이 법이 멀다. 이게 단순히 용어만 어렵다뿐만 아니라 네. 그 법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까지의 거리도 되게 멀어요. 단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어서 네. 여기 이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법률구조공단이 있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오 네, 맞아요. 진짜. 네. 네. 진짜. 저요. 저도 원래 몰랐거든요. 네, 그 자문받고 구제받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결국 사실 이제 맞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펼쳐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거는 뭐 비단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네. 모두 정부 전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또 법이라는 게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법이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표현을 배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 국회에서 법 만들고 할 때 사실 그게 법이 사회적 합의라는데 내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모르는 법들이 막 만들어졌어.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고 맞아요. 법을 만드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걸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법이라고 만들어졌고 이거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그걸 내가 따라야 된다. 상당히 강압적이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게 국가를
정책을 이제 국민들이 이룬다고 한 거에 비해서 예. 과연 국가 지도부와 거기 그 지도부가 만든 법이 국민들 그만큼 보호하는가에 회의적인 것들도 있었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도 재판 직접 뛰었을 때 판사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한테 딱 나이를 보더니 막 뒤적거리던 갑자기 가서 스펙이나 쌓으라고 이럴 시간에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원래 판사 되게 리스펙하고 어렸을 때 저도 꿈을 가진 적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뭔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 그 뭔가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이 생각하는 그 판사가 뭔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가서 스펙이나 쌓으라는 게 과연 이게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판사와 어떤 엘리트들의 상이었나 이 생각하면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나중에 그 두경선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이런 걸 좀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마 변호사를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반골이라 검찰 집단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성적이 그만큼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간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아, 이게 네.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법을 애초에 만든 거는 진짜 시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법이 일본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놓아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못 따라잡고 있는 상태니까 아까 시민들이 그만큼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에는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청년이 계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막 그 지역마다 약간 자치를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좀 더 뭔가 소리내서 직접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현재 그가 말씀하신 참여기구라고 하는 네트워크들은 네. 거의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다 설치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잘 된다 못 된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함부로 평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면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잘 된다라고는 쉽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 참여를 해서 제안을 내고 했을 때 저도 뭐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일단 딱 제안을 하면은 거기서 장벽이 하나 걸려요. 생각보다 공무원은 되게 보수적이고 근데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이에요. 아, 공무원들 바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뭐가 안 된다는 네. 논리를 다 만들어 들고 와요. 어. 그걸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으려면은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네, 돼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근데 그쪽은 상근직이잖아요. 네. 네.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그쪽이 유연해지지 않는 이상 이거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죠. 사실 이걸 유연하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키가 선출직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참여로 뭔가 잘 끌어낸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그만큼 공무원들을 유연하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네, 뭐 박원순 시장 띄우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님들께서 참여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의견을 냈을 때 이걸 공무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들께 영상 편지 한번. 네, 공무원들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특히 공무원하시고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고생하시는 걸로. 네, 고생하시는 거 끝나면 안 되고 고생 네, 많으시네. 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볼 수 있을까 한번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게 박수 근데 한번. 이게 제가 노무현재단 그 청년학교를 수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무현 정신에 이게 있는 말씀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봉사 정신으로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 이런 걸 해야 되고 안 된다는 걸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되는 걸 우선으로 풀어놓고 거기서 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건데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약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다. 아니에요. 하셨던 말씀 맞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제 주위 청년들을 봤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비판과 혹은 비난만 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똑바로 안 해 하면서 계속 그냥 거기다가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특히 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쨌든 또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이라든지 맹비난보다는 이런 어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걸 계속 또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두경선님이 굉장히 또 말씀 잘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주로 가지는 생각이고 좀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국회 내에서 청년 정치 그리고 젊어져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짧지만 이 안에서 잠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밖에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과연 국회 내부에서만 청년 정치를 이렇게 요구한다고 될 문제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안에서 대학생 그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걸 느꼈을 텐데 좀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얘기 없을까요? 일단 청년 정치라고 했을 때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층 정치 또는 뭐 세대 정치로 갔을 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런 워딩을 걸면은 해당 분야의 정책을 얘기하기 먼저 원해요. 예를 들어 여성 정치인 여성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장애인 정치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라 해서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다양하게 의견 낼 수 있는 분들이죠. 단지 그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자신이 있는 세대 또는 계층에서의 입장을 좀 더 추가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편견도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어린, 네. 젊다들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어리니까 잘 모른다, 어리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 어리다고 젊다고 안 된다라고 선긋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만 25세에 국회의원 당선됐던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뭐 또 젊은 나이에 40대 되자마자 대통령 주자로 올라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봤을 때 뭐 우리 정치가 또 그 당시에 또 운동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대학가의 힘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단적인 예로 4.19 혁명 때 그 해당 그 저희 청와대 정령하고 나서 그때 협상 대표로 나갔던 것 중에 한 명이 대학생 대표였어요. 네,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나이 든 사람들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던 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공약이나 이런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여기서 미리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말고 공개 못할 범위들도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 공약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이제 전용기 당선인의 공약을 같이 준비하면서 있던 것 중에 그 중고거래 시장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다들 해보셨죠? 혹시 뭐 벽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기 몇 번 당한 적 있어요. 사기 당한 또. 네, 뭐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걸 많이 봤죠. 뭐 단풍이 왔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벽돌이 왔다, 뭐 이런 거 많았죠. 네, 그래서 중고 시장이 되게 엄청 많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그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물이 당근마켓이랑 번개장터가 잘 나가는 걸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거래를 원격으로 하는 걸 못 믿으니까 가까이 사겠다 이거죠. 못 믿으니까 원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법적으로 좀 방치해야 하는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하고 싶은데 사실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일단 방법들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현재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라고 해서 이런 사기, 이걸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법적 용어로 부릅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그 사기 종류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로 송금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지급정지를 걸 수 있어요. 은행 가가지고 이거를 정지시켜달라 요청했을 때 사기로 분류를 해서 정지를 시켜달라면 일단 내가 이체한 금액이 정지가 돼요. 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중고거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을 좀 개선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제 일단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사기라고 판별되거나 또는 내가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하자가 없다 또는 물건의 상태가 괜찮다는 게 증명되기 전까지 되지 않는다면 또 증명되지 않았다 내가 받았는데 그럼 이제 지급정지를 요청해서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만 있더라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혹시 이거 경험에 의한 어떤 공약인가요? 네, 이런 경험들이 다들 많으시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정치라는 게 그 되게 뭔가 거창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치 막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갈등을 잘 조절하라고 우리가 정치인을 대신 뽑는 건데,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엔 계속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문제들을 잘
짚는 그런 정치인들이 전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되게 주목받는 거 언론에서 막 부각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런 디테일하게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분들은 잘 안 알려지는 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고 그 나라의 그 사기 한 번쯤 당했던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지점을 딱 집어주신 게 저는 되게 좋고요. 이게 뭐 몇 호 공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1호, 2호 막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근데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저희가 1호 공약을 낸다고 하면은 뜰 수 있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뜰 수 있으면서 사실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들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일단 저희가 열린우리당 꼴은 나지 말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다 보니까 그쵸.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은 당이 날아간다. 아, 네. 그런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절제와 함께 좀 창의적이거나 와닿는 것들을 해가려니 뭘 해야 되나 아직 명확히 1호를 딱 뭘로 하자라는 걸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되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되게 고급 정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깊이가 좀 느껴지죠. 남다르죠. 네. 네. 저 이렇게 일선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뭔가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지금 막 우리가 180석이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지금 그때 이낙연 그 총리님 그러니까 당선인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고 항상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해주시니까 저는 이게 진짜 정말 차근차근 바뀌어갈 것 같다 이런 뭔가 희망이 되게 샘솟아요. 근데 웃긴 게 벌써부터 아직 21대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5월 30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아. 근데 벌써부터 막 오만하다, 무능하다, 뭐하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이 도경서님이 이제 다 이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렇게 뭔가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도 실제로 또 한 발 한 발 같이 국민들과 아마 이게 맞춰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서 이런 지점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튼 좀 중간중간에 오늘 다른 분들의 주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경선님과의 짧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총선 기간 동안에는 쫙 이제 총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개개인의 코너가 또 있었죠. 예, 율찬호님의 코너 이름이 뭐였죠? 기혼자 율찬호였나요? 네, 우리 율찬호님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뭐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일단 처음에는 저희 이 앞에 지금 꽃다발이 그쵸, 하나씩 있잖아요. 꽃다발이 네. 예,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를 한 주제는 부캐 챌린지에 관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이런 이제 화해 산업의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뭐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해 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뭐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서 40% 이상 감소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인데 이제 화이팅 그래서 꽃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꽃다발을 이제 선물을 하면서 화해 농가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꽃다발을 좋은 것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의미 있는 어떤 그 캠페인 같은 게 뭐 제가 원래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거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배랑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차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루언서들이 좀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젊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특히나 아이들은 인플루언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크게 와닿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캠페인 같은 거 했을 때 자발적으로 왜 막 그런 걸 하잖아요. 또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또 같이 이제 막 마음을 공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챌린지들이 전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주위에다가 이렇게 꽃을 선물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뭐 그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게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뭐 날아가는 건데 남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좋은 선물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뭐, 생각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쵸, 뭐 있었죠. 이성 친구에게 뭐 꽃을 네네. 선물한다거나 할 때 네네. 그거 막 그거 뭐 다시 드는 거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본인 계신데 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근데 이제 꽃은 그 선물 안에 담긴 의미까지 또 같이 보는 선물이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휘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꽃을 선물하면서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 꽃구경 가기 좀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꽃을 집에 들이자. 어. 봄을 집에 들이자.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뭐 KBS 다큐도 나왔었지만 화훼 네. 농가들이 되게 힘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보면서 뭐라도 이렇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2004년에 그 노사모에서 예. 그때 조류독감이 한창 유행일 때 네. 그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그 닭 먹기 주간 이런 걸 선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민들이 함께하면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음.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꽃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이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나 네. SNS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선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되게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계속 나누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젊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제가 그렇게 또 존경한다고 하는 그 페이커 선수도 코로나19 때 3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96년생이에요, 이 친구가. 와. 되게 어린데도 3천만 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이런 분들이 또 되게 유튜버들도 보면 요즘 되게 이런 선순환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국장에서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류찬우 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구독자분들, 이 청국장 구독자분들, 애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런 거 화에 그 몇 분 선정해서 꽃을 직접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자비로. 굉장히 의미 네. 있고. 예, 혹시 뭐 하기 싫으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 갑자기 네. 번뜩 든 생각이에요. 저희 네. 청국장이 앞장서서 청년들이 직접 이런 선순환 캠페인을 하는 게 원래 저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신 그거에 보답하고자 원래 청년들이 너무 좀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표정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인플루언서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가 누가 있지? 했을 때 저 당연히 히든님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오늘 갑자기 사실 한 얘기가 아니고 그쵸. 원래 네, 그 청순환이라고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선순환하는 그런 캠페인, 캠페인을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렇게 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정말 거기 취지랑도 딱 맞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 영화 삽질이었죠. 이런 네. 독립 영화라든지 꼭 알려야 될 의미 있는 영화를 제가 용산 CGV를 이렇게 대관했었어요. 통째로? 네, 통째로 대관해서 그때 160만 원인가 들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쫙 이제 홍보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 이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제가 그 초중이 딱 선거법에 들어와서 걸려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청년들이 뭔가 꼭 그 보호해야 될 대상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얘네들이 뭘 하겠어 이런 편견을 좀 깨고자 네. 앞장서서 저희들도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꼭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 청년들은 되게 주체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첫 스타트를 제가 봤을 때 우리 류찬우 님이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런 의미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순한 그 프로젝트 1을 끊었어요. 아 했었죠. 네. 뭐 했었죠? 그때 그때? 전기장판을 아. 그 독거노인분들께 나눔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이제 해봤자 다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지면 별로 아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달라고 한 아니 건데. 제가 얘기가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 아 그러네요. 아무튼 그 우리 두경선님도 네. 다음에 뭐 같이 이런 거 프로젝트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아니면 뭐 당장 지금 가서도 뭐 기회가 꽃을- 된다면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인 걸 네.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네. 또 그 브레인으로서 네. 우리 청국장에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연락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차단을 좀 하고
근데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한 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꼭 화해뿐만 아니라 어떤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민주당 후보자분들이 유튜브를 또 마침 시작하셨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맛집이라든지 그런 걸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4년간 뭐 당선이 되셨든 안 되셨든 꾸준히 그런 지역을 알리는. 그럼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후보자도 당연히 본인도 좋고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 그 공간들을 다니면서 알리는 거를 유튜브에다 남겨놓으면 이게 그러면 서로 되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청년들이 이런 걸 잘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네, 카이스트 다들 아시죠?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혹시 딸기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딸기 축제요? 카이스트에서 하는 딸기 그러니까 축제? 카이스트 그러니까 매년 딸기를 되게 많이 사서 먹거든요. 네, 논산에서 박스대로 사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 먹고 사 먹고 하는데 네, 이게 시작한 계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원래 시작이 그 논산 그쪽 그 이제 네, 딸기 유명하죠. 네, 충청도권의 딸기가 유명한데 좀 되게 장사가 아니라 되게 농사가 안 됐었던 해가 있어 흉년이었던 해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이거를 엄청 많이 사가지고 학교에서 하기 시작한 게 전통이 남아가지고 딸기 축제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오 좋다. 네, 그런 것처럼 따뜻해지네요. 학교들도 되게 잘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 많은 집단이 움직이면은 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진짜. 또 거기서 큰 역할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되게 오늘 또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이런 주제였고 또 다른 거 없으세요? 네. 다른 주제는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뉴스로 접했겠지만 안동 산불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안동 산불이 이제 사흘간 지속되면서 산림 800헥타르를 태워서 이게 10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 이제 최대 규모였는데 우리 또 경북도지사가 네, 그 당선인 3명과 함께 식사와 반주를 곁들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진짜. 이게 오후 4시 4분경에 그 마을 주민들이 300명 정도가 이제 대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40분에 네, 식사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네, 됐죠. 그래서 8시에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최초 산불이 발생한 그 기초단체장인 안동시장이 원래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형 산불 그러니까 100헥타르 이상 번지는 게 예상되거나 아니면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경우 이제 지휘 계통이 변해서 경북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이 시기가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또 바람이 초속 바람이 8에서 10 정도로 굉장히 세게 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런 일이 있고 지금 대피령까지 내려졌으면 당연히 언제 이 지휘권이 나한테 넘어올지 모르니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지사께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당선인과의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식사를 빨리 끝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빨리 끝냈고 그래서 8시에 이제 받았는데 식사가 7시 40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사 끝나고 받으려고 이게 원래 더 빨리 받아야 되는 건데 식사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식사가 끝나고 받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 네. 이거 해명이라고 냈던 게 그리고 예정된 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네.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저도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 다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산불이 잘못했네. 그 예정도 안 된 게 낫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아까 찬호님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불이 이미 났고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예정돼 있으니까 계속 하겠다 이러고 술을 먹고 있는 게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또 민주당에서 그랬다 그러면 또 언론에서 얼마나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어디 뭐 서울의 한 구에서 산불이 났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 당선인들과 뭐 식사와 반주를 했다 이러면 이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이 언론 개혁이 진짜 중요한 게 네. 진짜 심각한 건데 최근에 제가 그 차이나 게이트 관련해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네. TV 조선에서 대놓고 왜곡 방송을 했어요. 제 영상을 가져다가 전혀 사실과 네. 다른 탐사보도 세븐인가요? 뭐 음. 아무튼 거기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선거
그 방심위 쪽에다 넘어갔는데 그게 그 심의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권고, 그러니까 행정지도로 그 권고였나요? 네네. 그걸로 해서 끝내갖고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걸 그때도 인용해가지고 뉴스엔조이 거 인용해서 그 신천지 이명박 거 다뤘는데 저는 막 대문짝만하게 가짜 뉴스를 막 제작했다고 심지어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해놓고 그걸 보도를 했어요 또 TV조선에서. 근데 정작 그 TV조선에서 제 걸 갖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놓고 왜곡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맞아요. 이게 제가 말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뭐 사대강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였는데 네. 사대강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까지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차이나 게이트가 맞다는 거에 그쵸. 동의하는 그렇죠. 것처럼. 엄청난 거기에 의혹 제기를 한 것처럼 네. 했는데 참 이게 개혁할 대상이 여전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경북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보도 자료, 해명 자료죠. 그걸 보면 몇몇 언론사에서 도지사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이며 부정확한 보도로 코로나19에 이어 산불과 사투를 벌인 공직자와 경북도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정확한 게 없거든요. 뭐 맥주를 마셨다고 썼는데 알고 보니 소주를 마셨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다 사실인 거고. 네. 그리고 어느 언론사를 봐도 공직자와 경북도민을 비판한 언론사는 없어요. 잘못을 한 게 없으니까 비판할 것도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비판하지도 않은 다수를 방패로 삼아서 뒤에 숨는 행동이잖아요. 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한 도의 도지사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민을 이런 식으로 방패막이로 삼아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얘기한 상처받은 공직자와 도민은 자기가 아닐까요? 자기도 자기도 도민이네. 도민이네. 자기도 공직자고 자기도 도민인 거지. 아, 자기가 그러네요. 아닐까. 아 본인에 대한 얘기죠. 네, 본인에 결국은. 대한 얘기를 제가 이거를 이제 그러면- 풀렸네요. 네, 아 근데 사실 풀렸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약간 전국구로 떠올랐잖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네. 전국적으로 욕을 먹는데 사실 뭐 별반 다를 거 없었던 이철호 도지사는 투명인간 소리 돌았어요. 너무 수면 아래에서. 맞아. 왜냐면 그 카메라 앞에서 항상 그 권영진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또 기사가 되고 막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철호 도지사도 이제 시간이 오지 않았나, 그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권영진 씨는 못 이길 것 아, 같아요. 저 진짜 계속 꿈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계속 터지더라고요. 미치겠어요. 뭐 메디시티 진짜. 대구라 그러면서 이번에 또 대구에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대잖아요. 아니 뭐 했는데 뭔 인터뷰냐고요. 야전 침대에서 잠을 주무셨죠. 그쵸. 네, 또 차로 이게 10분 거리에 관사를 놔두고. 그분에 대한 맞아.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좀 다뤄보는 걸로 네. 합시다. 네, 아무튼 오늘 찬우님 주제 잘 들었고 우리 또 두경선님이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본인에 대한 얘기였다. 네, 그럼- 도민과 공직자는 본인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달타령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심증은 있었지만 이번에 물증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게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원이 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 이게 유가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지만 이때까지는 이게 제대로 밝혀진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CCTV에도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그 유민 아빠라고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 김영호 예. 그분께서 이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 병원 이제 CCTV를 보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생활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밝혀졌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안 그래도 6주년이 돼서 영상도 올리고 했지만 참 이제서야 이런 것들이 진짜 밝혀지고 한다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고 벌써부터 좀 어떤 분들은 좀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렇게 지치지 마시고 좀 많은 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BH에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BH에 네. 보고됐던 게 한 200건이 넘는 그 보고 중에 네. 한 거의 50건 가까이가 그 유가족 사찰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생활도 엄청 들춰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여론을 또 조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네. 그 세월호 이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 지겹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또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옆에 폭식 투쟁하고 네. 그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어 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채널 A랑 그 검찰과 그 한동훈 씨 네. 그런 이야기들도 설마 영화보다- 하잖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네. 같은. 네. 진짜. 오죽하면 영화가 더 재미가 없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작가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썼던 그런 시나리오를 더 강하게 네. 참 진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천재 두경선님. 아유 제일 천재까지 있었는데 시작할 때 점점 네. 계속 끝날 때 사실 천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뭐 해외 정보원 뭐 이름이 비록 대정보원으로 네. 좀 바꾸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지만 하려고 했던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음. 사실 국가정보원의 필요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도 부정 안 하는 상태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뭐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네. 부분들이고 정보를 취득하는 거는. 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이냐가 되게 문제겠죠. 그렇게 월급 많이 주고 나랏돈 줘가면서 뽑았던 요원, 심지어 그 사람들 월급 얼마 받는지 공개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전부 비밀이라서. 네. 근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사찰. 민간인들 따라다니면서 사찰하는 거. 이게 사실 또 되게 무서운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했다면은 우리가 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겠죠. 한 번쯤 네. 다시. 근데 잘못됐다는 게 되게 명백한 일이에요. 민간인 사찰이 네. 이미 1996년도에 대법원이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당연히 하게끔 네. 만들었고 96년도인데 이게 2010년대 와가지고 20년 사이에 다시 하고 있는 그 짓을 다시 하고 있는 네. 게 참 군부 정권의 후회가 아니랄까. 똑같이 그걸 다시 반복한 게 참 슬프네요. 시간이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네, 거죠. 다시 네. 수십 년을 과거로 돌린다는 게. 네. 네. 이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종결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왜 저희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딱 끝나면은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네.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끝났다, 이게 종결된 일이라고 느끼면 뇌에서 이거를 이제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 이제 순위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종결됐다고 말을 하는 걸 이제 퍼뜨리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는 거죠.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래? 라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고 잘못된 방법인 거죠. 꼭 그 의도만 있는 겁니까? 어떤 지금 딱 그 말씀하신 의도만 있는 겁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저쪽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의도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지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일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네네. 네,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상 배운 거 재난 쪽도 좀 배웠어서 안 하시는 게 뭐예요? 참 가볍게 배웠는데 네. 그때 되게 느꼈던 게 가볍게 배우셨어요? 네, 짧게 재난은 뭐야? 짧게 배웠던 뜻이고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은 상처를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 상처 위에다가 뭔가를 뭐 붙여놓는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치료를 해야죠. 네. 그래야 나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 위에 뭐 스티커 붙여놓는다 상처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다들 아픈 기억으로 한국 사회에서 재난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인재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랑 그리고 삼성백화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뭐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하진 않았거든요. 10년 넘게 투쟁을 하거나 하진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건 정부에서 뭔가를 했어요. 네. 삼성백화점 같은 경우는 붕괴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분석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게 진짜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다큐멘터리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월호가 그렇게 정리가 했다면은 아픈 기억이고 슬픈 기억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되게 슬픈 재난이었고 거기서 국가가 정부 대처를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일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과잉 대응으로 저는 뭐 청해진 해운을 추격하고 뭐 유병현 회장을 추격한다거나 또는 뭐 그놈의 7시간이 뭔지 그냥 뭐인지 발표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숨긴다거나 그걸 끝까지 안고 거기다가 이거를 뭐 못 알리게 하겠다고 사찰을 보낸다거나 진짜 사찰도 사고 이튿날부터 네. 사찰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걸 계획해 놓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책임 꼬리 자르기도 해경을 해체시켜 버린다거나 꼬리 자르기죠. 진짜. 네.
이렇게 끝내니까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처 더 난 거죠. 네. 네. 이거를 뭐 의혹 이상한 괴담을 퍼뜨린다라는 식으로 저쪽에서 막 대응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그렇게 해서 뭐 의혹 만약에 그게 진짜 의혹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혹을 잠재울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숨기면서 니네 다 거짓말쟁이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뭐 오히려 국민들을 비난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 7시간을 못 보게 막으신 분이 또 저쪽에 네. 이제 또 지금 당대표도 하시고 지금 그러셨죠. 국가기록원에 가 있죠. 그 기록. 네. 30일 동안 묶였는데 아 진짜 너무 진짜 답답하고 진짜. 네, 맞아요. 아니 찬호님께서 이게 우리 뇌가 어떤 일이 끝날 때 종결이라고 그 정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세월호에 관해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몇 번 나오고 했지만 사실 왜 그렇게 됐는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아니면 심지어 뭐 그 소문만 무성하고 설들만 무성하지 도대체 뭐가 원인이었으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대처가 됐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6년째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심지어 국정원이 그 사찰했다는 그 CCTV도 이제야 나온 거고 참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아까 뭐 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인간의 본능 중에 또 하나는 숨기면 숨길수록 까보고 싶거든요. 그쵸, 하지 그쵸. 말라면 하고 싶어요. 맞아. 네. 마찬가지 이걸 계속 가리고 뭔가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무관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관심이 커지겠죠. 오히려 더. 그런 것보다는 다 열어놓고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상처받으신 분들도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될 거고 우리도 이걸로 더 교훈을 더 배워서 더 좋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막 사전 투표가 그 부정선거였다는 식으로 계속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은 반성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이고 그 진짜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보수층에서 좀 일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게 세월호 때문에 이게 진보 진영이 분노해서 탄핵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나오는 게 계속 뭐만 있으면 문재인 탄핵이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보수가 분노해서 진보를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많은 무당층들도 움직였고 분노했고 그쵸. 심지어는 보수 세력에서도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정치적으로만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야 자신의 그 어떤 박근혜뿐만 아니라 그런 보수 정권이 다시 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계속 생각나듯이 세월호 이제 그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또 얘기하고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을 국민들이 더 많이 시간이 갈수록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좀 제대로 된 그 대처가 이제는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들으면 아까 20년 동안 바뀐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기 10년이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후퇴대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나라다 이런 걸 보여준 이게 진짜 진정한 보수다라는 걸 보여준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하시고 나서 이 독립운동가 유해들을 다시 봉환을 하셨는데 그거를 뭐 항공기 그 화물칸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이렇게 딱 모셔왔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그거? 네. 네네. 그때 감동받았죠. 네, 그래서 그 황운정 개봉우 지사님 그 부부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보니까 그 6.25 참전 용사들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마스크도 또 나눠드린다고 하고 또 해외에 계신 입양인들에게 또 마스크를 또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아 진짜 이게 나라지.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라면 정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월호 옆에 가가지고 정말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그런 패륜짓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원래. 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그 되게 이상한 행동하고 저런 패륜짓을 네, 맞아요. 혼내는 게 보수인데 이상하게 자기네들은 보수라 그러면서 그런 짓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런 걸 옹호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상한- 보수는 보통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주의가 많고 진보는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여기는 이상하게 막 야 내가 잘 사니까 뭐 나만 잘 사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의 이상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방금 유찬호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네. 어떤 그런 특정한 더 높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행동들이 많고 그리고 이번 뭐 안동 산불도 그렇고 세월호 일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게 가장 뭐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총선이라고 생각될 만큼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이게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네. 더 무서운 건 사실 감수성이 부족하면 학습 효과로 뛰어나야 되거든요. 학습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막 부정 투표 묻고, 투표한 깐다고. 예, 예를 묻고 들어 더블로 가네요. 그렇게 많은 일로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막 문제가 있었다는 걸 느꼈으면은 최소한 술을 먹으러 가지는 않았어야 되지 않나. 그쵸. 그쵸. 네. 맞지.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배우긴 해야 되는데 반성을 네. 안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학습 능력도 부족하다면 전반적으로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정찰 자격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것도 되게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정치할 능력이 없다. 아주 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주제도 잘 들었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좀 네, 어떠셨어요? 일단 두 분. 되게 깊이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말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잘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달타령님은 게스트만 나오면 항상 저희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그런 특이한 버릇이 있으십니다. 네. 네, 오늘 달타령님 두상 잘 아니, 봤고요. 내가 네. 아니, 저, 머리 하셨대잖아요. 네. 아니 찬우님 얘기할 땐 찬우님만 봤어. 네, 네. 잠깐 보고 네. 두상이 참 예쁜 두상이구나 네. 그걸 느꼈습니다. 다음엔 자리를 바꾸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게스트가 나오면 제가 이쪽에 네, 게스트 나오면 끝에 앉으시는 걸로. 네, 오늘 탈타령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 둘째치고 정말 명불허전이구나 모셔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시민 참여하는 그 거버넌스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민들이 거기에 진짜 직접 참여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하고 접촉도 해야 되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필요하고 할 텐데 되게 그런 역할을 좀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지 않나 되게 그런 기대도 많이 들고 갑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천재 두경선님. 제가 오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띄워주셔서 네, 이 방송에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주위에 다 뿌릴 거예요. 대학생위원회도. 오늘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끝이에요? 네, 저는 뭐 기대하신 게 더 아니, 많죠. 괜히 또 뭐 얘기하면 꼬투리 잡힐까 봐. 아니, 그 향후에 좀 어떤 사람으로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제일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네. 네. 어떤 의미죠? 착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공감 능력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듣는 게 디폴트 제일 기본인데 저도 경청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원래 똑똑한 분들이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전용기님은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둘 다 어느 정도 밸런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말하고 싶은 것 왜냐하면 자기 말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 분이긴 한데 또 들어야 돼 들으니까 저는 그 말 사이에 공백으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 공백이. 네, 그 공백이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이거 혹시 편집되나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전용기님이랑 같이 하게 된 어떤 결정적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울산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해서 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그걸 끝으로 정당 활동 좀 당분간 별로 안 하려고 할 계획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는데 이제 선거쯤 되면서 이제 그때 전국 대학생위원장 선거쯤 되면서 이제 전용기 이제 위원장님 그 당시 후보님을 도와줘라는 주변인들의
어프로치가 많았어요. 아, 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실 제가 가서 진짜 그 캠프 때는 엄청 뭐 특별한 거 하진 않고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드리고 오. 아, 이 홈페이지 만든 거 엄청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이 정도죠. 뭐 네. 간단한 거 했어요. 뭐 전략을 짜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음. 네,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하다 보니까지 왔네요. 오. 와. 아 근데 아니 전용규님께서 여기 직접 나오셨을 때 대학생분들의 정말 절실함이 자신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용규님이 정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맞춰서 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두경선 님도 저 또 추후에 또 다양한 소식을 갖고 직접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락 받아주실 거죠? 네. 차단하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전용기 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전용규님도 차단. 아, 그분은 차단할 수가 없죠. 아 진짜. 네, 그분은 차단할 국회의원이 되셨기 아. 때문에. 차단하면 뉴스에 띄우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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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